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좀 흥미로운 주제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사용될 공단 포탈 프로그램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크롬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크롬 웹브라우저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 크롬 웹브라우저의 장점과 다른 사용법 또 좋은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크롬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이 구글의 아이디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계정을 하고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이제 제 계정이고요.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크롬으로 로그인한 상태의 모든 PC를 팀뷰어나 또는 이제 우리 윈도우즈 프로 버전에서 보면 원격 접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과 달리 이 구글 크롬만 있으면 각 PC를 원격으로 할 수가 있고, 자기 PC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내 PC에 대해서 원격으로 도움을 받을 때 원격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PC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저는 이제 이미 원격을 걸어 놨어요. 팀뷰어로. 이 팀뷰어라는 원격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얘네들이 이제 그 원격 횟수를 카운트를 해서 어느 일정 수준이 지나면 결국 유료 사용자로 등록하라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원격을 제한하거나 아예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팀뷰어를 유료로 쓰고 있는데 상당히 접속도 잘 되고 화면도 깨끗한 편인데, 이제 방사선가성이 판독할 정도로 이제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니까 좀 문제가 있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크롬이고요. 방법은 일단은 원격지 PC를 먼저 설정을 하고, 제가 그 원격을 할 PC에서 두 번째 설정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원격을 접속할 PC에서 먼저 크롬을 실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정 로그인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다면 이렇게 자기 계정이 보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구글로 들어가셔서 아마 이 구글.com 하시면 검색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구글.com을 치시고, 아니면 여기서 크롬 이렇게 하셔도 돼요. 원격 데스크톱 설정, 이걸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서포트라는 데 보면 크롬 원격 데스크톱으로 다른 컴퓨터에 액세스,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고, 지금 내가 원격을 할 PC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원격 데스크 설정해 보면 주소 표시줄 있고 초록색으로 주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하시고 주소창에 다시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V로 넣고요. 엔터를 누르시면 설정 창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미 제가 원격이 가능한 PC들이고요. 여기서 보면 맨 아래쪽 보면 지금 내가 이 원격을 받을 PC이기 때문에 원격 액세스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실행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이렇게 조금 기다리시면 웹스토어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를 할 거예요. 확장 프로그램 있고, 여기서 크롬에 추가를 누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크롬에 추가. 그러면 크롬 리모트 데스크탑을 추가하시겠습니까? 확장 프로그램 추가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추가됐죠? 그 다음에 보면 이 하단에 바로 크롬 리모트를 위한 그 실행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같이 깔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의 및 설치를 클릭하고 안내를 따르세요. 그러면 동의 및 설치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열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네, 누르시고요.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리모트 데스크탑 호스트를 위한 프로그램, 그걸 깔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내가 접속할 PC가 호스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접속하고자 하는 PC가 리모트 PC가 될 거고, 용어 정의는 그렇게 아시면 될 거고요. 원격을 할 수 있는 PC는 여기 원격 기기에 나오고요. 내 PC는 여기에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요 하단에 보면 이 기기가 있죠. 제가 PC가 모두 3개라서 각각 3개인데 이렇게 진료실 1, 그 다음에 서드 PC라고 이렇게 이름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원격 PC가 많을 땐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을 넣어 주셔야 어느 PC로 들어갈지 알 수 있으니까 다음을 누르시고, 핀이라는 건 이제 비밀번호인데 최소 6자리니까 이게 너무 길면 외우기가 힘들고 너무 짧으면 해킹의 위험이 있겠죠. 보안에 취약하고 적당히 입력하시는데 이 부분은 뭐 알아서, 저는 제가 쓰는 번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비밀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윈도우 아마 10 들어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핸드폰도 그렇고 요즘 핀으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시작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제가 그 원격지에서 접속할 PC를 세팅을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 이제 접속을 당할 PC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스트라고 하는 PC고, 제가 리모트 PC에서 이 PC를 접속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은 리모트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PC에서도 아마 그 크롬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그 작업을 여기서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미 이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remote desktop.google.com/access로 들어가셔서 같은 작업을 해 주시면 내 PC는 하단에 뜨고 그 다음에 원격을 할 수 있는 PC는 위에 뜹니다. 그러면 이것도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겠죠. 이렇게 구글 계정 보시면 그 다음에 이게 제 PC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해놔야 원격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아마 지금 설정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메인 PC 하나 떴고, 여기 있네요. 요거 이제 원격이라고 했고, 여기 있죠? 서드 PC. 요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호스트로 설정한 PC니까 들어가려고 하면 이 초록색은 그 원격이 활성화돼서 PC가 켜져 있다는 얘기고 계정이 로그인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얗게 된 거, 비활성화가 된 거는 PC가 꺼져 있거나 아니면 원격 실행 프로그램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격 기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들어가죠. 그러면 잠깐 이렇게 로그인 중 표시하고 핀 있죠. 그래서 여기서 183651 이렇게 하고, 이 기기에 내 핀을 저장합니다는 좀 신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바깥에서 뭐 PC방이나 남의 PC에서는 이거 하시면 안 되니까 일회용 로그인일 때는 이걸 사용하시거나, 또는 크롬에서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보면 시크릿 창이 있죠. 이 시크릿 창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록이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남의 PC에서나 뭐 어쩔 수 없이 뭐 PC방에서 써야 된다, 보안이 좀 걱정이 되는데 반드시 원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시크릿 창을 하나 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핀 입력하고 화살표 누르시면 접속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요 창 제어 메뉴는 오른쪽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 여기 핀을 이렇게 핀으로 찍으시면 고정이 되죠. 고정된 데서 보여드릴게요. 이걸 해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다른 데가 있으면 지워지죠. 갖다 대면 메뉴가 클릭하면 나오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전체 화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는 화면이 아마 이 화면을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가 이제 이 원격 화면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원격지 PC를 보려고 한다면 여기서 X를 닫으면 원격이 끝나는 거지만, 여기서 ESC를 천천히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데스크탑의 웹 브라우저의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서 구별이 가능하고요.
그 원격지 화면과 원격을 하고 있는 이 화면과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아예 그 헷갈리면 전체 화면을 아예 끄면 이렇게 해제된 상태에서는 이 구글 브라우저 내에 원격 화면이 있으니까 구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전체 화면을 누르면 전체가 되니까 이거 보면 전체 화면을 종료하려면 ESC를 길게 누르게 돼 있는데 그건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화면 전체가 원격 화면이기 때문에 ESC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브라우저 내에 들어오는 화면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요. 그 밖에 뭐 화면 크기에 맞게 조정, 그리고 부드러운 조정 같은 경우는 인터넷 속도가 빠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걸 끄게 되면 화면이 좀 뭉개지죠. 그 저해상도로 보이는데 속도는 빨라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이 부드러운 조정을 끄셔서 속도에 맞춰서 쓰도록. 근데 속도가 빠르다. 보통 뭐 인터넷 속도 괜찮은 데선 다 이 부드러운 조정을 딱 하시면 깨끗하게 보이죠. 특히 이제 엑스레이 판정하거나 그럴 때는 아마 요거를 크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클립보드 동기화라는 건 말 그대로 여기서 클립보드 내용을 하면 우리가 리모트에서 클립보드 한 내용이 뭐 이쪽으로 그 호스트에서 클립보드에서 가져온 내용을 리모트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고, 키보드 컨트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서 보내는 키보드가 원격지 PC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디스플레이 쓰는 경우에는 전체 디스플레이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모니터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 화면이 있어서 이쪽에 모니터 디스플레이 1, 디스플레이 2가 합쳐진 큰 화면으로 길게 나오고요. 디스플레이를 바꾸게 되면 이 전체가 두 개의 화면으로 분리돼 가지고 디스플레이 1, 2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하는 거 보여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 지금 이건 원 모니터라서 한번 나중에 이 옵션에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일단은 내 PC 접속은 이제 같은 구글 계정 내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보여드렸고, 전체 화면에서 마지막으로 원격을 끌 때는 그냥 여기서 보시면 X 버튼이 하나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위로 화면을 마우스를 갖다 대면 X를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게 전체 화면에서 기본 화면으로 돌려오는 거고, 데스크탑 종결은 보통 그냥 브라우저 창 닫듯이 그냥 닫으면 됩니다. 원격이 끝난 겁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했고, 요걸 이제 즐겨찾기를 해서 메뉴를 빼놓으면 쓰기가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가 콜센터에서 원격 지원 받을 때 우리가 다른 PC잖아요. 계정이 서로 다른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PC 좀 봐주세요 하면 이 크롬 원격 데스크탑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원격 액세스가 아니라 이 원격 지원을 눌러보세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지원 받기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먼저 호스트, 내가 원격을 하고자 하는 PC에서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이 리모트 컨트롤을 여기서 실행을 해야겠죠. 해볼게요. 그래서 원격지 PC에서, 내 PC에서 먼저 이거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잘 안 되는데, 잠시만요. 먼저 방문 기록을 좀 보고, 됐네요. 네. 먼저 원격지 PC, 그러니까 내 PC에서 상대방한테 원격 지원을 요청을 하려면 마찬가지로 리모트 데스크탑 구글.com 액세스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원격 액세스가 아니라 원격 지원을 누르시고, 제일 먼저 이 코드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바깥에 알려주시면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른 사용자가 이 컴퓨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일회성 액세스 코드를 생성한 후 사용자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또 이 액세스 코드가 총 12자리 수죠.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하신 다음에
여기 5분 후에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신저나 아니면 문자로 아니면 뭐 구두로 불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원격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면 제 PC에서 저는 뭘 해야 되냐? 원격 지원해서 지원받기가 아니라 지원하기 아래쪽입니다. 여기다 이 코드를 그대로 스페이스 없어도 돼요. 이렇게 붙이면 같이 12자리 있죠. 그래서 연결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지원 세션으로 표시가 되고 이 번호로 제가 원격을 할 수 있는 PC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서로 다른 구글 계정끼리,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없는 사용자들끼리 서로 지원을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원격 지원 방법이에요. 팀뷰에서 이제 많이 해보거나 또는 콜센터에서 우리가 그 원격 지원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뭐 몇 번 누르세요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아마 속도가 조금 다른 데서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이쪽에서 승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를 승낙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화면을 보면서 같은 화면을 보면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원 메뉴는 동일해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 화면 이렇게 있고 있죠. 이 상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를 지원해 주시고 나중에 원격지에서 공유 중지를 눌러도 되고 제가 끝났으면 그 데스크탑을 닫으면 원격 데스크탑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써본 지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저는 이제 팀뷰어를 쓰고 있고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 제가 이제 그 지원을 할 때 이지헬프로 도와를 드리거나 했는데 이지헬프는 사실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그 원격 지원해드리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해요. 속도도 느리고 또 화면도 깨끗이 않고 그래서 이런 번호를 누르고 했거나 또는 이제 저는 이제 그 팀뷰어를 많이 썼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인데 이 팀뷰어는 좋긴 한데 일단 이게 팀뷰어 다운로드 받는 방법 알려드리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팀뷰어 다운로드 하셔도 돼요. 근데 주의할 사항은 반드시 이 홈페이지 그 회사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되고 다른 데서 다운로드 받는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어떻게 보면 그 해적 사이트도 있고요. 팀뷰어 같지만 오히려 다른 그 해킹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깔 수가 있어서 반드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이 팀뷰어를 설치를 해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좋기는 한데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지금 보면 자꾸 쿠키 있죠? 이게 뭐냐면 사용자의 원격 횟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 이상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유료 사용자로 전환하라고 계속 그 일정 부분 리밋을 걸어놓고 나중에 결국 라이센스를 하도록 아예 그 원격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크롬 웹브라우저 굉장히 좀 도움 많이 되죠. 크롬은 굉장히 사실은 그 지금 2020년 그 기준으로 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엣지보다도 그 사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공단에서조차도 이 프로그램을 쓴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특히 2020년 계기로 크롬이 상당히 그 많이 그 사용자가 늘어날 것 같은데 크롬의 장점을 나중에 한번 설명은 하겠지만 굉장히 빠르고 좋은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용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메모리는 좀 많이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모리 같은 건 좀 그 8기가 이상은 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팀뷰어나 그간 지원받던 그 여러 가지 유료 그 원격 그 접속 프로그램보다는 자체적인 크롬의 그 원격 데스크탑을 실행하시면 내 PC에도 이렇게 접속하기도 편하지만 서로 다른 PC 간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서 특히 그 집에서 재택근무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일 다 못하거나 또는 이지스 프로그램 설정을 집에서 뭐 보험 청구나 또는 오더 정리 못한 거, 차팅 못한 거를 집에서 하실 때 아마 이 정도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크롬 그 웹브라우저에서 그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원격 데스크탑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거 보시면 많은 선생님들이 와우 하고 탄호성을 좀 지르실 것 같아. 이런 것도 있었나 싶어서 제가 마침 2020년 건강관리 포털 시스템 개편으로 크롬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나왔다길래 앞으로 크롬 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실 때 아마 이게 가장 요긴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테마로 제가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많이 활용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